그래서 이제 좀 인공지능이 좀 잘 못해서 의사들과 친해지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네.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또 제가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로 이제 의료에 쓰여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 의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제 의사들도 정말 행복하게 쓰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실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될까, 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의학적 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증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뭔가 진단을 받을 때 주로 이제 뭐 열이 나요, 어디가 네. 아파요, 이런 뭐 이제 증상이라고 구도로 하죠, 그렇죠? 먼저. 그런 증상이 뭐 한 두세 개? 네. 그리고 뭐 열잰 거, 뭐 피 검사한 거 합치면 한 10개 정도 되려나?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진단이 나가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특히 정밀의료 시대에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전체 정보 알죠, 그렇죠? 네. 유전자, 그리고 단백체,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의료 정보, 이런 것들 합치면은 고려해야 될 그런 이제 팩터들 네. 개수가 1000개, 10,000개 가까이 돼요. 의료 전수가. 정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쵸, 뭐, 이거 뭐, 받았던 피 진료들. 수치 있는 거 이런 것처럼. 그런 피검사. 그쵸. 그런 숫자 정보들. 또 유전자도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유전자가 어느 변이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혼자 막 계산해가지고 종합해보니까, 이런 진단이야. 이렇게 딱, 뭐, 그것도 요즘같이 한 5분 진료 하신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쵸?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 뭐에 도움이 될까?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보시면은, 옆에 이제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진행되면서, 네. 이 암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암이 네. 이제 세로축은 암 크기예요. 그래서 어떤 암은, 그러니까 암이 다 똑같은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떤 암은 너무 이게 성질이 급해요. 빠르게. 예, 빠르게 진행하는 암이 있고, 어떤 암은 이제 뭐 사실 암은 아니죠. 그걸 소위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자라거나 네. 천천히 자라서 심지어 그분이 자연사하실 때까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빨리 자라는 암이 이제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는 네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조기 진단을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많이 놓치지 않고 또 아무리 작은 암이더라도 잘 찾아내 줄 수 있을 거다. 이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빨리 자라는 애랑 천천히 자라는 애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찾아줘요. 막 있는 대로. 여기 문제가 있어 다 찾아줘요. 그러면은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물론 이제 그 개인은 받아들이지 못할지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그걸 굳이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잉 진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인공지능 때문에 오히려 더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뭐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1, 25%가 실제로 뭐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치료할 암을 찾아가지고 다 의료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든 문제인데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벤티라떼님이 인공지능으로 암의 전이가 예측 가능할까요? 이건 또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의 병변만 딱 보고 이 암이 어떻게 생겼고 위치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이건 나중에 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빨리 자라는 암을 이제 예측해야 된다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멀리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분은 그러면 빠르게 아주 치료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영상에서 암이 있냐 없냐를 밝혀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뇌종양이 있더라도 뇌종양이 이거는 어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생긴 암이고 어떤 타입이다,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려줄 수 있으면은 그거에 맞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위 이제 정밀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걸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트위터,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마, 그 의학계의 네이처, 네, 그게 이제 자마. 네, 그렇죠. 아까 그냥 뭐 이 눈 사진 하나 보고 인공지능이 잘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자마에 실었어요. 네. 저도 물론 이제 자마에 그 페이퍼를 싣고 싶어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자마에 페이퍼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밑에 써놨는데 저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마. 네, 자마 이제 에디터라고 하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영상에서 병원을 잘 찾았어? 그런데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병을 잘 찾았는데 그래서 그게 환자가 죽을 사람을 살렸냐? 이거를 증명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정말 증명해서 이게 잘 찾는 게 좋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좋은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저널에는 실어주지 않겠다. 네, 그래서 찾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이후에 그쵸. 어떤 더 네. 연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은 정말로 결과를 가져와야지. 죽을 환자들을 살렸다. 이런 네. 이제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요. 딥러닝으로 이제 안과 질환 진단하는 거 똑같아요. 아까 보여준 자마 저널하고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또 네이처 의학지에 실었거든요.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좋은 저널에 실었는데 옆에 그림 보면 아까 본 그림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좀 더 잘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지만 얘가 더 잘한 거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썼을 때 선생님이 썼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증명을 해준 연구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빨간색 박스 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는 이제 이제 안과 의사 선생님들의 성적이에요. 성적인데 틀린 정도예요. 그러니까 높으면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네. 틀린 정도니까 보면은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검사를 이제 한 개만 한 거고 네. 노란색은 검사를 여러 개 한 거예요. 당연히 검사를 여러 개 하면 성적이 더 좋겠죠, 그렇죠? 네네. 보면은 온갖 검사를 총동원해도 한 6%, 7%를 틀려요, 전문의가. 네. 근데 인공지능은 검사를 파란색 그래프죠, 그렇죠? 검사를 딱 하나만 해도 5%. 그러니까 검사 수를 줄였는데도 더 잘하는 거예요, 의사들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용 문제, 네. 그렇죠? 이제 필요한 검사를 덜 해도 되니까 비용이 줄어들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니까 또 이제 그런 이제 정확한 진단 때문에 이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의료기관에는 이제 좀 부담이 안 생기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와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준 이제 좋은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잘 찾았다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이렇게 분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직접 못 만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 많이 뉴스에서 보셨죠.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다. 네. 입원해 계셔야 되는데 병원이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정도 분이면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신 건데 그냥 사실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다 입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족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나중에 정말 심각하게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당장 코로나는 걸렸는데 누구는 이제 심지어 돌아가실 수 있고 누구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신 분은 이제 중환자실로 보낸다거나 진짜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이 큰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들도 현재 연구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안에 저희도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그 뭐 세브란스 같이 큰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을 이제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정말 유용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뭐 영상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격리돼 있으면은 격리된 분이 이제 잘 이제 계시냐 사실 소위 이제 감시도 좀 해야 되고 네. 이제 멀리 도망가지 않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에 센서를 여러 개 달아놓고 네. 잘 계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열도 재가면서 실제로 이제 격리돼 있는 분이 또 갑자기 또 혼자 막 격리돼 있는데 갑자기 뭐 혼자 아파가지고 뭐 연락도 못할 정도 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 빨리 심각하니까 병원에 보내야 된다 격리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말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이미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이제 말로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통화를 해서 ARS. 그렇죠. ARS인데 자동으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아까 그 격리되신 분들한테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요. 네. 그래서 잘 계세요? 하고 물어보고 열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뭔가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제 의료기관에 이제 보고를 해주는 자동으로. 이거를 뭐 격리되신 분들이 뭐 진짜 뭐 굉장히 뭐 10만 명, 100만 명 계신데 이거를 일일이 뭐 사람이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암의 암과 이제 심장 질환의 예측 모델이에요. 예측을 잘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심장이 이제 쿵쾅쿵쾅 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보고 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뛰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잘 뛰네.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뛰고 있어요. 제가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병이 있거든요. 이분은 되게 병이 잘 있을 뛰고 수도 있는 있는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보면서 뭐 이제 심장의 근육이 어떻고 뭐 보니까 짜내는 패턴이 어떻고 이런 거를 분석을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 뭐 문제가 아주 심각하진 않더라도 어떤 분은 나중에 갑자기 뭐 심근경색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려서 그럼 약을 드셔야겠죠. 그렇죠? 네. 운동을 잘 하신다든가 예,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의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이제 베스트 하스피탈이라고 여기 딱지가 붙어 있죠. 그렇죠? 네. 심장병의 이제 전 세계 1위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전 그쵸. 세계 네. 1위와 맞습니다. 연구를 하고 네. 계십니다. 이 병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견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백인만 잘 맞추는 예, 그런 것들을 또 인공지능 도움을 통해서 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1위 서울시립과학관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네. 치료 반응 예측이 중요한 이유, 특히 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케이스인데 제가 면역 항암 치료한 게 있어요. 네. 항암 치료 중에 사람이 이제 면역 기능을 이용한 거예요.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몸 안에 이제 뭔가 다른 세포가 침입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물리치는 거잖아요, 스스로. 네네. 네, 암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니까. 그죠? 원래 몸 안에 없던 익숙치 않은 애들이니까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면은 암을 쫓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항암 치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PDL1이라는 걸 보고 이게 빵이면은 그분은 면역이 애초에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해봐야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100%다. 이게 이 수치가 100%면은 이분은 면역 체계가 좋은 분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한데 면역 체계가 좋은 분이라 이 치료를 하면은 그 몸 안의 면역 체계가 암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보면은 결과가 반대였어요. 가능성이 없다. 맨 위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고 0%. 예, 안 할까 했다가 한번 해봤는데 2년 넘게 사셨어요. 네. 보면은 깨끗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폐에 2년 까맣게 뒤 여러분들 잘 사진. 보실지 모르겠어요. 까맣게 보인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검은 건 다 공기거든요. 네. 아래에 보면은 이분은 면역체계가 좋아서 이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했는데 100%. 불과 한 달 뒤에 이 보면은 좀 여러분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예, 문제가 좀, 많죠, 그렇죠? 네. 이게 암이거든요, 다. 갑자기 태양을 채우고 부위가 커진 것 같아요. 있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래서 우리가 치료 반응을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면역 항암제를 굉장히 비싸요. 한 번 치료 받으시면 3천만 원 듭니다. 예.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이 암의 병변 분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CT에서도 보고 맨 위에는 이제 그 암 조직을 떼어낸 네. 슬라이드를 보고 이 분의 뭐 면역 체계가 어떻고 이제 종양이 뭐 얘가 이제 생겨 먹은 게 어떠니까 잘 치료 반응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로 뭐 이제 이게 아예 반응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치료를 빨리 선택하시는 게 네.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연구를 제 옆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이라든지 병리과 선생님들 네.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 인공지능 연구하기라면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지금 사실 좀 제가 또 막판에 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제가 이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병원에서 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터미네이터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사실은 병원에서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벽돌 살듯이 여러분들 이제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옷 입으신 분 사실 뭐 제가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고 왜냐면은 네네네. 의료 인공지능은 데이터 결국 데이터 양문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죠?
당연히 영상.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죠, 그렇죠? 네. 의사 선생님이 데이터를 열심히 잘 만들어 주시면은 전 밑에서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저예요, 여기 이 친구. 아, 지금 예, 저는 열심히 도와서 쌓고. 그렇죠. 데이터를 잘 쌓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이제 밑에서 이제 분석도 해드리는 네. 잘 쌓고 계십니다. 또 이거 분석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제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 중에 뭐 이런 거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유혜경님이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싶으면 무슨 과에 가야 하나요? 라는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는 전산과에 나와서 이제 전산과를 나와서 이제 코딩도 잘 할 수 있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을 잘하는 건 사실 기본이라서 전산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거 가시면 좋지만 사실 요즘은 코딩은 거의 기본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다들 학원 다니고 계시죠? 네, 서울시립과학관에도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사실은 무슨 과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연구인데 의료 인공지능이면은 의료를 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도 의료 인공지능을 이제 거의 10년째 의료 연구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의료를 사실 선생님들보다 다 잘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뭐 서당계 3년이라도 그렇진 않죠. 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뭐냐면은 소위 융합학문이라고 하죠. 네. 융합학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네. 제가 모르는 걸 선생님들 배워가면서 같이 네.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를 나오시고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계속 배워가면서 아까 가방끈 끼면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방끈을 계속 늘려가시면은 네, 이 연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인공지능이 자기 반성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반복 학습이 네. 얼마나 또 필요할까요? 네, 김승수님께서 네, 김선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이제 테크니컬한 질문인데 반복 학습, 기본적으로 학습은 반복 학습이에요. 이제 똑같은 거 계속 보여주면서 틀렸으면은 야 이거 다시 해, 너 이거 다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채찍과 당근을 줘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학습이라고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데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암을 잘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요. 네. 근데 보면 이제 100장이 암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0개, 20개 정도를 엉뚱한 데 보고 있었어요. 그럼 엉뚱한 데 본 게 모양이 90개 잘 본 거랑 다르겠죠. 네. 왜냐하면 암이 있는 데는 없는 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없는 데는 그럼 없는 데 높이는 보고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없는 데 보고 있는 애는 야, 80, 90% 보니까 여기를 잘 보고 있어. 이건 잘하는 것 같은데? 야, 너도 이걸 봐야지. 이런 네, 식으로 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예, 이거를 좀 이렇게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혹시 무슨 질문을 답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유혜경님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이렇게 질문 많이 주시는데 가장 앞선 나라는 어디인가요? 물론 이제 미국 굉장히 잘하죠. 미국 잘하고 한국도 잘하고 중국도 잘하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병원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네. 중요한데 그 데이터도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진단을 잘하고 네. 이제 그 의료 행위를 잘 해주셔서 생긴 데이터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가 한국은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탐내할 정도로 아주 고급 데이터.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의료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계신 의료 거예요. 선진국. 그죠. 의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약간 기술적으로는 조금 뭐 미국보다 좀 약간 뒤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의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의 힘으로 저희가 이제 세계 거의 이제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루튜브님께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거나 그런 상황인 네.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하셨는데요. 굉장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이 이 기술을 이제 같이 쓰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 맞추던 판독을 90%, 100%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서울같이 이제 뭔가 막 네. 대형 병원이 많이 있고 잘 트레인드 선생님들이 계신 곳,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도입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벌써 이제 저희가 이제 3시 5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강연 시간이 거의 종료 시간에 넘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뭐가 좋을까요? 선화장님, 통섭은 누가 주도하나요? 아, 그냥 서로 의논해서 결론을 내나요? 아, 이거 네. 통섭이라는 것은 의사- 의료인공지능관의 와 의료인 인공지능 간의 소통, 네, 그걸 말씀하실 걸까요? 네.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를 보고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뭔가 좀 도움을 더 이제 잘 서로 이제 그러니까 통섭을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강연 자료까지 되게 슬라이드가 고퀄이었고 그리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봐줄 걸 예상하셔서 슬라이드를 최대한 쉽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제 김희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암 극복 오가노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